또 우리의 역량은 어떤지 생각해보는 환경 분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환경 분석을 통해서 전략 수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책을 한번 보시면 기업의 전략 수립 과정이라고 하는 게 책에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비전, 미션, 전략, 목표, 계획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수립 과정만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한번 더 보태자면 이 비전을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 이전에 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중요한 게 있어요. 스트래티직이라고 하는 것과 거의 같이 나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이 뭐냐면 얼라인먼트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매 공급관리 부서가 우리 100점이야. 우린 너무 잘해. 근데 기업은 망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린 너무 잘하는데 왜 기업은 잘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기업은 12시 방향으로 가는 걸 원해요. 근데 구매의 성적은 100인데 100점 만점에 100인데 그 100점 만점에 100이 가리키는 방향이 구매의 방향은 한 3시 방향인 거예요. 이러면 오히려 기업이 가려고 하는 방향을 방해하는 쪽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부분 최적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단위 부서 하나하나는 너무 잘하는데 그 방향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을 맞춰야지만 기업이 가려고 하는 12시 방향으로 힘이 모이는 겁니다. 그렇게 힘이 모이도록 하는 게 얼라인먼트입니다. 정합이라고 부르고요. 또 그거를 이제 쪼개서 설명하는 개념이 부분 최적화, 도달하고 싶은 목표가 전체 최적화라는 개념입니다. 책에 보시면 책에도 환경 분석에 대한 내용이 그 뒤에 따라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환경 분석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스와시라고 하는 그 전략 툴이죠. 그 중에서 환경 분석 중에서 산업 분석이라는 거에 초점이 되게 맞춰져 있어요. 기업 실무에서는. 그건 왜냐하면 산업 분석이라고 하는 환경 분석이 그나마 기업 수준에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니고도 또 뭐 마이클 포터라고 하는 마케팅의 대가가 세운 개념인 5가지 힘에 대한 Five Forces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환경 분석할 때 이제 쓰이고요. 또는 뭐 전략 캠퍼스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미국 쪽 계열의 그 전문가들 또는 그 학자들이 쓰는 개념하고요. 유럽에서 학자들이 쓰는 개념이 약간 다른 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본 과정에서 다룰 내용들은 아니고 심화 과정이나 전문가 과정에서 다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다 네. 자, 요게 28페이지 보시면 28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공급자와 기업의 방향성 일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기업 내부의 전략을 세울 때 기업 내부에서의 방향성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서플라이 체인 전반에 대해서 다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얼라인먼트가 왜 필요한지 또 얼라인먼트의 개념 정도를 이해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게 전략 부서로서 구매가
가져야 될 태도인 겁니다. 네, 이것도 이 개념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기업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서 일을 하냐라고 하면 복잡한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키가 되는 시작점이 되는 거는 뭐냐면 원가하고요. 기업이 가지는 경쟁력이 뭐냐라고 보면 원가 경쟁력이 있을 수 있고요. 품질 경쟁력이 있을 수 있고요. 시간 경쟁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좀 풀어서 얘기 드리면 우리 지금 소비 트렌드 중에 하나가 가성비라고 하는 소비 트렌드가 있잖아요. 가성비라고 하는 소비 트렌드는 아마도 그 기업의 경쟁력 또는 그 상품의 경쟁력이 원가에 있는 거예요. 우린 싼 가격에 적절한 품질에 적절한 시간에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기업의 경쟁력은 또 품질의 경쟁력을 두는 굉장히 고가품, 완성도가 높은 이런 명품들이 품질과 약간의 브랜드 경쟁력 이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뭔가를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힘, 이것도 기업의 상당한 경쟁력입니다. 패션 업계의 유니클로라든지 자라 이런 게 패스트 패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보통 우리 옷 만들 때 계절 상품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가 물론 계절에 팔리는 이유도 있지만 계절을 한 번 앞서서 만들거든요. 적어도 가을 상품은 여름에 만들어요. 그런데 그 기업들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라고 하는 패션 브랜드들은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상품이 나오는데 일주일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렇게 대단한 시간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품질과 원가도 뛰어납니다. 원래 하나 잘하는 사람이 다른 것도 잘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장 그 키가 되는 경쟁력은 뭐냐 하면 서플라이 체인을 굉장히 빠르게 운영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을 배울 때 보면 여러 가지 특성들 하나를 둘로 나눠서 하나를 설명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효율을 중요시하는 서플라이 체인이 있고요. 반응을 중요시하는 서플라이 체인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매일매일 쓰는 그런 필수품 같은 경우는 효율을 중요시해요. 왜? 언제나 있으니까. 사러 가면 언제나 있으니까. 근데 그건 싸야 되거든요. 근데 계절 상품 같은 경우는 특수를 누리는 상품들은 반응이 빨라야 돼요. 서플라이 체인이. 시간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옷 같은 겁니다. 네. 그렇게 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는 구매는 공급 관리는 기업 경쟁력에 주된 기여를 할 수 있는 부서인가 역할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질문에 먼저 디파인이 돼야 될 게 기업의 경쟁력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거는 그렇다면 원가 경쟁력을 기업의 경쟁력으로 삼고 있는 기업은 구매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기업의 경쟁력과 얼라인해야 될 건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품질을 기업의 경쟁력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에 속한 구매는 원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원가는 좀 더 들더라도 품질에 초점을 맞춰서 구매, 공급 관리 업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얼라인먼트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화장품 회사예요. 화장품 회사가 어떤 신제품 하나를 개발했다라고 치죠. 화장품은 대체로 사치성 상품이잖아요. 포장이 중요하죠. 이뻐야 되고 감각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구매 책임자가 사장님 저 이번에 그
원가 절감 95% 했어요.